안녕하십니까. 옥션 마스터가 진행하는 패스파인더 경매 강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사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6회를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6회를 해오면서 지금까지는 다 이제 대상 부동산이 집합 건물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세대 주택 요런 아니면 오피스텔 요런 거에 적용이 되는 다세대 주택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이제 단독 주택이 처음 나오는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 이 경매를 하다 보면 이제 단독 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또 이제 집합 주택 주로 이제 아파트나 다세대죠.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수익률을 놓고 보면은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수익률 쪽에서는 단독주택 쪽이 단독주택 또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죠.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쪽이 수익률 면에서 보면은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숨은 보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 이 대지, 땅이 상당히 넓죠.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탄력성이 상당히 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잘 낙찰 받으면은 아파트나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에 비해서 수익률을 굉장히 크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갖다 한 20회 정도 이제 사례 공부를 할 텐데 20회 중에서 한 7, 8개 정도가 이제 단독주택을 제가 여기다 이제 편입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다가 단독주택 쪽 나오면은 좀 관심 있게 들으셔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계속, 어, 강의 시작할 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 있었죠. 이 부동산의 중요한, 이 부동산 경매에서 중요한 정보 5가지를 갖다가 일단은 훑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물건은, 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뭐, 둘 다 사실 본질은 같으니까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봤는데요. 요거는 좀 특이하게 제가 좀 특이하게 구성을 해봤는데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된 게 아니고 어, 전세권 설정 계약, 그러니까 전축 등기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다음에 건물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권리를 갖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세권이 1층이 있고 또 전세권이 2층이 있고요. 그다음에 1층 전세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건이 되겠습니다. 또 역시나 배당 요구 종기가 2023년 12월 15일이고요. 이 중에서 1층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2층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경매에서의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건은 좀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단독주택이고 좀 특이한 권리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일단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이렇게 이제 단독주택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요렇게 이제 그 대지를 갖다 요렇게 밑에 깔고 앉아 있죠. 건물과 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주택은 1 층과 2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층 그다음에 2층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하게도 이거는 이 건물은 1 층, 2층 두 개의 층이 있다 보니까 전세권이 각 층마다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 1 층이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2021년 6월 1일날 설정이 됐습니다. 전세보증금은 2 억이고요.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 층에도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층 전세권은 2023년 7월 1일날 설정이 됐고요. 보증금은 2 억입니다. 이게 이제 전세권이라는 개념은 보면은 이 부동산을 갖다가 어 직접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용익 물권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용익 물권은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지금 이 사례에서 보듯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는 지금 그림 편의상 제가 1 층, 2 층으로 나눠 가지고서 1 층, 2층 요렇게 이제 전세권이 설정된 걸로 제가 이제 구성을 했는데, 1 층의 절반, 그러니까 1 층의 일부, 그다음에 2 층의 일부 요렇게도 전세권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인제 실제 등기된 사례를 갖다가 제가 만들어 놨는데, 고걸 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이 인제 관련 법조항들을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요건의 배당 요구 종기는 2023년 12월 15일이죠. 그래서 민사집행법 제84조에 의해서 배당 요구 종기 결정 및 공고에서 1항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요거는 제가 뭐 앞에도 수차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일단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 나면 가장 중요한 배당 요구 종기가 언제로 정해졌는지 요거를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특이하게 임대차 계약 내용이라고 제가 요렇게 이제 타이틀은 달았는데, 요거는 임대차 계약이 아닌 여기 이제 좌측에 설정이 되어 있는, 좌측에 등기된 것 같이 전세권 등기를 통한 결국은 전세권 계약인 거죠. 전세권 계약 플러스 전세권 등기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1 층, 2층 전세권자는 각각 전세권 설정일에 전입 신고를 마치고 주택에 입주를 한 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요런 케이스들이 보면은 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서도 종종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이런 집합 건물이 아닌 상가 건물에서도 이렇게 층별로 또는 부분별로 이렇게 전세권이 설정이 된 그런 물건들을 경매에서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런 케이스를 갖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어 자, 1 층은 전세권이 2021년 6월 1일날 설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2 층의 전세권은 2023년 7월 1일날 설정이 됐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편의상 다 2 억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이 2024년 9월 1일날 개시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경매를 시청한 사례에 보니까 1 층의 전세권자예요. 1 층의 전세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한 겁니다. 어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면 참고로 임의 경매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임의 경매를 신청을 요건 같은 경우에는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는 게, 요 1층 전세권 경매를 신청한 요 1층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1층에다가만 전세권을 설정을 해 놨습니다. 즉 2층에는 요 1층 전세권자의 전세권 등기는 없어요. 2층에는 다른 전세권자가 또다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 놓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즉 층별로 전세권자가 각각 나와 있는, 각각 등기되어 있는 그런 좀 특이한 물건인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편의상 여기는 둘 다 전세권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법률 효과는 둘 중에 하나가 임차권일 수도 있습니다. 등기가 되지 않은 임차권이요. 그러니까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의되어 있는 그 임대차가 여기에 둘 중에 하나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둘 다 임차권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법률 효과는 똑같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1층의 전세권자는 음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3년 12월 10일 날 안전하게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층의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2층의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안 하고 어 그냥 가만히 이 경매 절차에서 아무런 이 권리 실행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은 여기서 이제 5억으로 나왔죠. 그다음에 2024년 5월 15일자 2차 매각기일에 제3자 앞에 드디어 낙찰이 됐습니다. 3억 8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배당 절차에 가서 배당표를 보면은 자, 1층 전세권자는 강제 경매에도 신청을 했고 배당 요구 종기 이내에 배당 요구도 했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앞전에 이제 전세권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 전세권은 말소가 됩니다. 소멸합니다. 소멸하면서 대신에 배당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근데 만약에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전세권은 무조건 낙찰자한테 인수된다고 제가 앞전에 있었던 전세권 전세권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조항이 지금 바로 그 내용이 요 본건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의 부분에 대한 전세권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권은 없습니다. 배당에 관하여는 민법 303조에 따라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게 된다. 요 조항의 요 판례에 의해서 이 1층 전세권자는 매각대금 전체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3억 8천 원으로부터 2억 원을 먼저 받죠. 근데 배당 요구하지 않은 2층 전세권은 인수됩니다. 그래가지고 2층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대신에 2층에 설정된 전세권은 말소되지 않고 잔존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1억 8천은 소유자가 배당을 받아가겠죠. 그래서 음, 정리를 해보자면은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 순서는 1층 전세권이고요. 그다음에 2층 전세권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의 일반 원칙을 따르면 2층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인 1층 전세권 이후에 설정이 된 관계로 어, 매각으로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1층 전세권하고 2층 전세권은 각각 그 전세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틀립니다. 이런 경우에 2층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가 됩니다. 어,
바로 이제 요게 2층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그 판례인데요.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므로 건물 중 일부 2층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되었다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임차권이 전세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지 않은 주택 부분 1층 일부죠. 1층은 그 목적물로 1층을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이상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요 대법원 판례는 요건하고는 좀 틀린 겁니다. 근데 요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결국은 어 건물의 일부분에 설정이 된 전세권이 있을 경우에 그 전세권은 어 이 단순하게 등기의 순서에 의해서 소멸되거나 인수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인수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이 건에서 어 1층 전세권이 비록 먼저 설정이 됐어요. 이거는 2021년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1층 전세권자가 경매도 신청했고 그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 내에 배당 요구도 했기 때문에 요 전세권 요 전세권 등기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는 말소되는 게 경매의 일반 원칙이었었습니다. 그게 즉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등기되어 있는 등기가 말소되는 그런 이론인 거죠. 근데 요거는 특이하게 2층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한 2년 후에 등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층 요 전세권과 요 전세권은 각각 목적물이 틀려요. 요 경매 신청됐었던 건 요거는 1층을 목적물로 하는 전세권이고 2층 나머지 하나는 요 2층을 목적물로 하는 그런 전세권입니다. 요렇게 각각 부분이 틀리게 된 경우에는 어 이 등기 순서에 의해서 등기가 말소가 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배당 요구에 의해서 그 등기의 소멸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그 공부해 온 그런 내용에 비추어 보면은 그런 지식에 비추어 보면은 오로지 등기가 된 순서에 의해서 을구에 등기가 된 순서에 의해서 말소 기준 권리의 이후의 등기는 모두가 말소가 되는데 요거는 그 일반 원칙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좀 특이한 물건인 거죠. 요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집합 건물이 아닌 단독 주택에서 일각 전세권의 목적물이 틀린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가 아니고 오로지 배당 요구에 의해서 이 등기의 말소 여부가 결정된다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요런 물건들이 경매 물건에 보면 종종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이게 좀 시사성이 있어서 제가 이제 요 강의를 갖다 구성을 하게 됐고요. 자, 요렇게 돼 있는 그 요렇게 돼 있는 지금 요 등기를 갖다가 실제 제가 하나 구성을 해봤습니다. 요게 이제 그 내용인데요. 요게 이제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이 된 등기 사례고요. 이게 이제 요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요. 요거는 이제 건물의 전부의 전세권이 설정이 된 등기 사례입니다. 아, 앞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있었죠. 그거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 첫 번째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이게 이제 1층 전부, 1층 전부에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에 설정이 됐거든요. 즉 1층에만 설정이 됐기 때문에, 요렇게 범위가 1층 전부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2년이 조금 지나서 또 하나의 전세권이 설정이 됐죠. 이렇게요. 요거는 범위가 2층 전부라고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경매 지식은 만약에 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모든 등기는 어 말소가 된다고 제가 인제 앞부분에 전세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공교롭게도 지금 이 각각의 전세권의 범위가 틀립니다. 1번 등기의 이 전세권은 1층 전부였었고요. 2번 등기의 전세권은 2층 전부였습니다. 결국은 어 똑같은 건물의 1 층과 2 층이 각각 전세권자가 틀리게 된 겁니다. 1층 전세권자는 김갑돌 씨란 분이 여기서 전세권자가 된 거고요. 2층 전세권자는 홍길동 씨란 분이 전세권자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권이 배당력으로 인해서 되더라도 이 전세권은 살아남는 겁니다. 하나의 등기 용지만 사용했을 뿐이지 각각의 목적물이 틀려요. 이거에 반해서 건물 전부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범위가 요렇게 됩니다. 범위가 건물 전부 요렇게 바뀝니다. 요거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2 층짜리 단독주택의 1 층, 2층 전부에 대해서 이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거 좌측에 있는 요거는 음 그 2 층짜리 단독주택의 1번 등기는 1 층이고요. 1 층에 된 설정이 된 1 층에만 설정이 된 전세권이고요. 2번 등기는 어 2 층에만 설정이 된 그런 등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인제 그 그림하고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서 다시 요 강의를 한번 복습을 해 보시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 이해하시는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강의는 중요하니까 꼭 한번 한 한두 번 정도 다시 한번 그 복습을 해 가지고서 꼭 들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런 등기가 요런 경매 물건이 경매 시장에 종종 눈에 띕니다. 그다음에 요런 걸 갖다 잘 이용하면은 재테크에 이런 아파트나 다세대 경매보다 재테크에 상당히 수익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요건 굉장히 좀 시사성이 아주 좀 좋은 그런 재테크 수단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좀 특이하고 재미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